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지난 21일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내고 야권 공조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아직도 국민의힘은 수사가 문제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을 만났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간 다른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국정조사 반대는 아니고 일단 예산안 처리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내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송금주 의원. 네.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좀 달라졌으니까 예산안 처리하고 하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시간 끌기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국정조사 특검 카드를 저희들이 냈고 또 이제 장외에서 서명 운동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원내의 생각은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받아들이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가 정부를 위해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그 여당 내에서 입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이 제안을 했을 때 본인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또 언론에 나오는 여당 내 뭐 초선 중진들 의견을 보면은 국정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야당 민주당 원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두수 소장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당에서 국정조사를 안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주호영 원내대표에서도 현실적인 고민이고요. 이거는 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형식으로 받을 것인가에 이제 판단해서 예를 들면 예산안이 우선이니까 12월 1일까지 처리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운을 뗀 건데 아마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24일 날 만약에 야당 3당이 만약에 진짜 국정조사안을 발의해서 그것이 국회의장의 어떤 승인하에 이렇게 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진짜 곤욕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 곤욕스러운 상황, 즉 여당이 없는 상황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정말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제 운이 떼졌기 때문에 야당의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받겠다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조만간 즉 24일 날 되기 전에 합의는 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만약에 국민의힘이 참여 안 하고 야 3당이 단독 그 공조해서 국정조사 한다면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할 수는 있는데요. 제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당이 참여를 안 하면.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데 증인들 출석시킬래요. 예. 행안부 장관 나오고요. 경찰청장 나오고 용산경찰서장 나오고 뭐 서울경찰청장 다 증인을 출석하세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여당이 참석하지 말라고 할 것 같고 뭐 참석 안 하면 우리가 고발할 거야 그러더라도 그거보다 나가서 야당 의원들한테 호되게 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증언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일 것 같고 기관 조사를 갑니다. 자 용산경찰서에서 도대체 제대로 일을 했을까라고 해서 야당 위원들이 갔어요. 용산경찰서에서는 자 국정조사하는 분들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응하지 않을래. 협조거든요. 협조를 안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냥 소리 지르고 외치고 그냥 여당 참여 안 해서 나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왜 증언을 안 해요? 당신들 책임이야. 이러한 공방만 오고 갈 것 같아서 예. 결국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뭐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법률에 의하면 어쨌든 참석은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간사 간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적법하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당 쪽에서 간사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어서 그 국정감사장에 참석은 강제할 수 있다. 조사. 네, 국정조사장에. 그런데 이제 조사에 참석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술 안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약간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성철 소장님 말씀인데 어쨌든 국정감사와 또 예산 정국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의 시간인데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하는 부담은 여당이 지는 것인데 그 부분과 이 국정조사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시간적으로 서로 신뢰를 가지고 선 예산 후 국정조사를 서로 합의하에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이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경찰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정조사는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회가 뭐라도 해야죠. 이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국회의원들이 여당이라고 자 우리는 국정조사 안 할래. 이거는 국회의원 특히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경찰 조사 결과가 곧 얼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그때 경찰 조사 보고 상황 봐서 국정조사 참여할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무조건 국회에서 이런 국민적 의구심을 풀기 위한 행동을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사가 났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럼요. 그건 국회가 국민에 맞습니다. 대한 도리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항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이게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행정력은 어디 간 건가?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어디가 있었나? 저는 이 두 가지 책임 있는 두 곳에서부터 왜 국가가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한덕수 총리 입에서 인정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 그렇다면 도대체 국가 행정력이 왜 작동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국회가 그걸 조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안 해도 좋습니다. 조금 시간을 뒤로 미뤄서라도 뭐 경찰 수사가 우선이면 경찰 수사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왜 이걸 여야로 나뉘어서 여당은 그걸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그거 봐라 니네 이거 안 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뭐 정권 퇴진론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키면 정말 본질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이건 너무나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 아닌가 싶어요. 아마 지금 우리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다 이런 글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 유족들이 이렇게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김도수 소장 뭐 들으신 거 있나요? 저도 뭐 부분적으로만 알긴 아는데요. 일단 그 정부에도 이제 유족들이 좀 만났다 그러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유족들 전체가 모이는 것 자체를 이렇게 행정부가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소송하는 단위별로의 어떤 이제 공익 소송을 해주는 데하고 좀 모여 있는 행태도 있고,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주선해서 모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확히 저는 개인적으로 주체를 모르는데 예. 이게 유족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유족이 다 모여서 정말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할 것 요구하고 또 정치권에 요구할 것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안부 장관이 뭐 명단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다 거짓으로 드러난 현재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그 부분에 마지막 행안부 차원에서라도 이제 이 유족에 대한 도리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족들 이렇게 지금 뭐 유가족 협의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지금 민변에서 지금 주선을 해가지고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분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유족분들이 기본적으로 심경이나 요구 사항들을 좀 밝힐 것이다라고 예.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우셔가지고 예. 기자회견 자체가 좀 너무 가슴 아픈 뭐 세월이 얼마나 흘러도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네. 유족들 오늘 기자회견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내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던 남욱 변호사 그리고 이제 또 김만배 씨까지도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풀려날 텐데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리스크라는 말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로 봅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향한 어떤 그 검찰과 현 정부의 조직적인 압박 어떻게 봅니까, 송금주 의원? 제가 어제 이렇게 방송을 살펴보니까 민주당 패널로 나온 분들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봤을 때 어쨌든 사건 자체는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과 관련된 업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인데 그 이 사건을 조사하고 또 그 300여 회 넘어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봐야 되느냐, 이재명이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 부분 정리가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것이고 이제 당직을 맡지 않고 비주류 측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개인적인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그 정리하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또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 설정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 탄압이라고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은 의견이 일단 모아져야 당 차원에서 대응할 거 아닙니까, 김도수 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실제로는 이제 그 과거의 예를 보면 전당이 합의하고 대체로 다 장애로 뛰쳐나갔거든요.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게 이게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은 복잡한 데다가 이재명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를 나오는 순간 사실은 예고됐죠. 이거는 틀림없이 이제 그렇게 들어올 거다고 봤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뭐 5가지, 7가지, 뭐 8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 쪽이 총공세를 취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의 최측근 2사람이 이제 구속된 마당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경위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전당적인 문제로 해서 투쟁의 강도를 올려간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뭐 민생국회 이런 걸 더 챙기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게 검찰 독재 국가로의 핵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당내 일부에서도 이제 이런 요구를 하지만 현재는 재판의 과정은 좀 더 남아 있고 국민 여론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저는 현재는 국민 여론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 다수로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총체적인 것은 다수인데 개별적인 사건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것이 검찰 정권에 의한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큰 부분의 포괄적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뭐 아픈 부분이죠. 사실 그 문재인 정권 처음 들어서 5년 그 우리 사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뭐 노력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선택을 받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 당내 문제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검찰의 그 압박적인 수사 때문에 여러 이슈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윤경호 의원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도 그렇고 국민들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그 풀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이것은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갈려 있는 한 하나로 모아져서 싸우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하나하나 내놓고 있는 또는 흘리고 있는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이라는 두 이재명 대표의 측근만을 놓고 보면 김용 씨에 대해서 적용했던 건 정치자금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 대선 후보로 나온 공당의 제1야당 후보 그다음에 1600만 표 이상을 얻은 사람에게 제공됐던 정치 자금이 누가 가져온 거든 간에 그게 정말로 이 대표가 아는 수준까지 규명된 돈이었다면 알고 있는 돈이었다면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당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큰 사안이고요. 정진사회에 적용된 1억 4천만 원의 수뢰 이거는 개인의 일탈로도 볼 수 있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 근데 문제는 이 둘 다 그 돈들이 대장동 개발이라는 정말 모두 다 입을 쩍 벌리게 만드는 현직 의원이 50억을 뇌물로 받았다고 검찰이 전직 검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특검을 지냈던 양반도 그렇게 연루가 됐다고 하는 판에 그렇다면 이 대장동으로 인해서 얻어진 수익의 큰 그림 이 돈이 도대체 얼마나 조성이 됐고 얼마가 이익이 남았는데 그 돈 중에 누가 얼마를 먹었고 누가 어떻게 이걸 썼고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쓰였고 그중에 일부가 1억 4천 뇌물로 쓰였다라는 큰 그림을 같이 보여줘야죠 국민에게. 송금주연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라든지 또 몇몇 사람들의 진술이 지난번에 했던 것과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이론은 나다 뭐 그랬다가 그분이 이제는 뭐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막 하고 또 왜 그렇게 말이 달라지느냐 그랬더니 뭐 그때는 뭐 선거 기간이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 재판부는 어떤 진술을 더 신뢰하게 됩니까? 그건 사건마다 달라지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어느 진술의 신빙성을 두기가 그러니까 이전 진술과 이후 진술, 뭐 대선 전 진술과 그 대선 직후에 진술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한참 지나서 지금 구속 종료된 다음에 진술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이 신빙성이 있을지 판사로서도 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사건을 접하는 시기가 뭐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가 진술하는 이 시점의 기록을 접하는 판사라면 현재 시점의 진술이 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처음 애초부터 이 사건을 들여봤던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진술이 변하지?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지 주변 정황들이나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은 어쨌든 그 진술들은 있지만 그 진술들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명확하진 않다는 겁니다. 예. 근데 장성철 소장,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여당이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런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이 점점 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더 개입이 됐다는 의혹이 막 불거지고 이런 구도가 여당에는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런 시각이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좀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 그냥 의지에 따르는 국정 운영을 해 나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을 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있고 곧 수사될 거고 곧 기소될 건데 그런 정당을 국민들께서 지지하겠어? 선거 때 뭐 선택을 하겠어? 그런 생각과 좀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느 정도 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는 억울해요. 정치 보복이라니까요. 탄압이에요. 이렇게 항변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가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규 씨의 진술, 남욱의 진술, 그리고 정진상, 김용의 영장 청구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방금 전에 뭐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유동규 씨한테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씨 뭐 검찰에 뭐 체포될 당시에 우린 모른 척하고 선거 밀어붙일 테니까 너 개인 비리야.
또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씨에게 침낭 들고 태백산맥에 열흘 정도 숨어 있어. 이런 식으로 도피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을 보면 뭔가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 사이에서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이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 문제로 엮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자 분신들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는 최소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 검찰에서 흘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공소장을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한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뭐 피의 사실을 슬쩍 흘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몇 개는 좀 흘린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좀 단독으로 친 것을 보면. 근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분신과 측근이 구속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모습을, 비겁한 모습, 회피하는 모습 보이면은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그냥 한꺼번에 같이 진흙탕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예. 끊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전체 위기 맞아요. 막 맞는데 이제 증거, 증언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남욱 얘기와 유동규의 얘기 중에 흔히 말하는 내가 뭐뭐 했다고 들었다. 전원 증거. 이거 아마 법원에서 증거 채택 안 되죠? 예, 전 의원님?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어저께 나온 남욱 변호사가 석방된 후에 마구 쏟아냈던 얘기는 내가 그렇게 들었다. 이재명 측 지분이 뭐 많다고 들었다. 뭐 돈이 전달됐다고 들었다. 주로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더더욱 아마 재판부가 그러니까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높죠. 현재 상황이 뭐 저는 정진상이나 뭐 김용이나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이 증거라는 게 다 진술이 바뀐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검찰, 뭐 법원에서 뭐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과 별도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 대표도 좀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 예. 않나 싶습니다. 예, 몇 분 의견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산 사람 아이디 쓰시는 분, 그 일관성 없는 진술로 보면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무서워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비교한다면 언제가 더 두려울까요? 그런 의견 주셨고요. 강정민님, 정치 탄압이죠. 50억 곽상도, 100억 박영수 이런 분들은 왜 조사 안 합니까? 저 지금 조사하고 있나요? 해야죠. 하도 잘 안 나와서. 에테킴님,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데 없는 죄도 만드는 게 무섭지요. 정준휘님, 민주당은 실력 있고 용기 있고 비리 없는 의원들로 전부 바꿔야 이 정권과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내일도 백운계 시사 1번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받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